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항만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일구 의원입니다. 지난 제234회 임시회 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라 2022년 11월 17일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 2022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항만경제실 소관으로 최중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중구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중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여 평택 시민의 안전을 위해 효율적인 예방 활동이 요구되는 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택 시민이 전기통신 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요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중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주입니다. 평택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 시민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 주민복지에 관한 사무로 경기도 및 도내 4개 시에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고 법령에 어긋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항만경제실장님으로부터 본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항만경제실장 손종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정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89호 최진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최근 그 수법이 다양화 진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평택 시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4조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이사와 이제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에
의무적 책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평택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평택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한 적은 있나요? 저희들도 이제 간부회의에 따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많이 하고 또 시민들한테 안내하는 그 홍보라든가 이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 안내 홍보 정도. 예. 그럼 지금 이 조례를 함으로써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네, 조례 제안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제8조 안 제8조에 있는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그 보이스피싱의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지금 그 운전을 해주시는 택시 운전을 해주시는 분들이나 금융권에 계셔 창구에 계시는 분들이 이상한 사항을 확인을 하고 경찰서에 함께 신고를 함으로 해서 보이스피싱이 이제 방지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 건의 사례 신고들이 검토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21년도에는 116 신고 접수가 3,147건, 올해 5월까지 1,095건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신고가 되고 그 범인이 잡혔을 때 이거를 포상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을 포상을 해줌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환기를 시키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좀 높일 수 있는 것이 이 조례안의 가장 중요한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 보이스피싱을 알면서 당하는 사람은 없는데 나도 사실은 지금 아침에 오면서 무슨 해외 직구로 60 얼마를 했다는 게 지금 찍혀왔는데 내가 그거를 할 새가 없어서 지금 그냥 캡처만 해놓고 있는데 우리 유정아님도 받았어요? 그럼 이거는 보이스피싱인데 보이스피싱이라는 거는 알겠어요. 왜냐면 내가 해외 직구를 한 적이 없어서 혹시 우리 애들이 내 카드를 썼나 해서 지금 물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할 수가 없어서 이러고 있지만 정말 아차하는 순간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또 우리가 언론에서 보면 그 식당 사장님 또는 뭐 이런 택시 기사들이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그거를 막아주는 이런 사건들이 요즘 좋게 나오는데 그거는 그만큼 홍보가 되고 교육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분간하기가 진짜 힘든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홍보를 했다고는 하는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그 유사 사례를 조금 좀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런 홍보하고는 조금 분간하기가 어른들은 더더욱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또 시민들이나 또는 경찰 또는 119 또 이런 보이지 않는 분에서 그런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들에 대한 포상은 우리 시에서도 한다면 아마 뭐랄까 그분들에 대한 어떤 흡족하진 않지만 조금의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그럼으로 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이런 시민들의 참여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조례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지만 앞으로도 좀 더 예. 사례 위주 또는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네, 뭐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충분하게 안내를 해서 네.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게 공감을 하고요. 또 그런 취지에서 이제 제정하는 조례 취지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이제 근데 다만 이제 그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아까 검토 의견을 말씀드릴 때 이제 언급을 했지만 시민한테 어떤 그 의무적인 성격의 조항을 그 하려고 하면 그 법령에 이제 근거나 위임이 있어야 이제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여기서 보면 금융회사의 책무와 이제 그 시민의 책무가 이제 딱 언급이 돼 있어서 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도내에 이제 그 4개 시에서 이제 이슈 관련 조례가 좀 되고 있는데
거기에 고양시와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책무나 이런 표현을 안 하고 이제 네. 그 시민의 권리와 참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표현을 바꿔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남양주 같은 경우에가 이제 그 시민의 책무라고 표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 의견을 보면 그 책무나 이런 거는 좀 그러게 제가 조정을 봐도 좀 하시는 게 시민의 어떨까 하는 생각. 책무라기보다는 예. 참여가 예. 권리 그리고 및 참여 그것도 시민도 괜찮을 그렇지만 것 같은데. 금융회사의 책무도 우리 조례에 그렇게 넣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좀 부분이 있다. 부담스럽긴 하네. 예, 그것도 이런 그 참여 권리나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네. 좀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뭐 법령에 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권유적인 면도 있으니까 책무라 그러면 너무 부담감을 막심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예. 어떤 참여 적극적인 뭐 참여 이런 부분도 좋은 제안이라고 저도 보여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훈 의원입니다. 혹시 평택 경찰서나 뭐 타 지자체 경찰서에서 이런 전기통신 금융 사기에 대해서 접수가 됐을 때 저희 SNS에 이런 게 뭐 게시가 되거나 알림 홍보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계기라 너무 일반적으로 이게 많이 발생이 되니까 이제 시에서도 시정 알림톡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그 조심이라든가 이런 거는 수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특별한 계기 한두 개의 계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좀 많이 그게 이제 발생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알림톡을 보낼 때 예. 좀 구체적으로 그 만약에 평택에서 주로 많이 어떤 전기통신 피해가 이뤄진다라고 하면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예. 알림톡이나 이런 거로 하는 방법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이제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그리고 그 수법이 다양화, 진흥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 6조에 포괄되어 있는 내용일지도 모르겠지만 저희가 또 어떤 선제적으로 연구를 하는 연구 사업도 한번 좀 포함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 사업이 수반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예, 그 이 포상금이라는 제도의 어떤 강력한 장점은 이제 예를 들면은 아까 우리 대표 발의하신 최준구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뭐 택시업에 종사하신다든지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창구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약간의 포상금이 정확히 지급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집중할 수 있다. 택시기사분께서 내가 오늘 하루 또 일을 하시면서도 내가 이게 보이스피싱의 어떤 직간접적인 범죄 정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캐치하려는 노력, 의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이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같습니다. 예, 질의 있으신 의원님, 유정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류정아 의원입니다. 그 아까 말씀해주신 그 금융회사의 책무라는 그 부분에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금에 관한 특별법 그 안에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시민의 책무는 말 그대로 시민의 권리 및 참여로 해보면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4조 같은 경우는 이제 법에 이제 그게 있기 때문에 예, 위에 이거는 상위법에 굳이 이제 조례는 안 넣어도 된다는 넣어도 이제 말씀하시는 된다라고 거죠? 생각을 하고요. 이제 5조 같은 경우는 이제 시민의 책무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권리와 같이 참여. 그런 거좀 예, 조정을 저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 다른 지자체 걸 보니까 예. 많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전자통신 금융 사기라고 하는 게 그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보통은 이 전화에 관련된 것만 떠오르거든요. 근데 인터넷 사기로도 그렇죠. 가능한 내용이잖아요. 메일이라던가
이런 그런 것도 이제 요 안에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요게 좀 잘 인지가 되도록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채팅이라던가. 예, 예. 네. 예, 그런 측면에서 해정구 의원님께서도 이제 그 명칭을 이제 보이스피싱이라고 안 하고 이제 그 전기통신 금융 사기 전체적으로 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홍보할 때 그것 좀 신경을 많이 예, 써주시면 좋을 것 예. 같고요. 그리고 그 저희 그 커뮤니티에서 저희 뭐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걸로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예, 경우가 그렇습니다. 있었어요. 현금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시를 들어주실 때도 홍보할 때 적극 활용해 주시면 다양한 사례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여기 그 포상금 지급에서 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요 것의 근거는 평택시 포상조례에 따른다가 맞는 거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평택시 포상조례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표창이나 거기에 포상금도 있는 걸로 부상을 줄 수 확인을 있게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포상금을 줄 수는 없는 문제로 되어 있어서 대부분 이제 포상조례를 다른 조례들 보면 평택시 포상조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포상금 조항을 넣은 것은 그 조항에 따르면은 실질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표창이나 부상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더 강력하게 이것을 환기시킬 수 있는 조례를 찾다 보니까 포상금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저는 이게 좀 활성화가 잘 돼서 어쨌든 적극 참여를 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요 나머지 부분은 따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장입니다. 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거는 그 법률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률의 14조 2항에 그 포상금이 지급이 그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에다가 신고를 하면 거기서 이제 금융감독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에 개최를 해서 거기서 정해서 포상금하고 그 고시를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거기에 맞는 포상금은 정부에서 지급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서 정부에서도 이제 포상을 하지만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포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8조 2항에 보면 뭐 지급 기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시장이 정하게끔 돼 있으니까 요거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포상금 지급을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고 지금 여기 저희 조례 지금 8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예, 네, 맞습니다. 맞죠. 그리고 지금 이 포상 조례를 보면 평택시 포상 조례 보면 그 제1항의 포상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 상금 및 그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금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금은 어떤 그 경선의 성격에 있는 경연의 성격에 있는 거에서 이제 한 사람한테 주는 게 상금이고 이제 포상금은 어떤 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어떤 그 공적에 대해서 이제 그 주는 거기 때문에 그 개념의 차이는 좀 이게 있다라고 좀 틀린, 포상금하고 상금하고 좀 틀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도 주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거를 할 수 규정을 있는 해서 예. 하는 그런 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극 홍보하고 하면. 예, 그거는 기준은 따로 정하게끔 돼 있으니까 뭐 정해서 접근하면 되겠죠. 네. 예, 고맙습니다. 우리 평택시 지금 그 올해나 전년이나 뭐 3년, 2년 전, 3년 전에 어떤 이 보이스피싱에 의한 피해 건수와 금액이 좀 그 확인돼 있는 게 있습니까?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9년도에 한 592건의 한 100억 정도가 피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414건의 65억의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피해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평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번호 제 9-102로 2023년도 평택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복지재단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해서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시가 출연해서 설립한 비영리 재단 법인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 복지 연구와 복지 정책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12억 3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 수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평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3년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평택복지재단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는 것입니다. 출연 금액은 예산 심의를 통해 확정하게 되나 전년 대비 출연 금액에 대한 증감 사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12억 3,293만 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2022년도 출연금 13억 9,662만 원보다 1억 6,368만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공공운영비 6,793만 원, 민간지원 사업 4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1억 9,347만 원, 교육훈련비 2,27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평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3년도 평택복지재단 출연금 세부 산출 내역을 보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하신 것처럼 공공운영비에서 2022년보다 2023년도에 6,793만 5천 원이 증가가 되었고요. 그 사유를 보면 22년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분담금 증액 보험 비용 등 상승 기대치분 증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복지재단에서 지금 장애인 의무 고용 수를 채우지 못해서 발생하게 되는 분담금입니다. 그게 6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고요. 지금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421명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421명 중에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3.6%여서 장애인 의무 고용 수가 15명인데 지금 실제 장애인 고용 수는 몇 명입니까? 현재 11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4명이 지금 미달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4명이 미달이 돼서 저희가 6천만 원이라는 금액의 부담금을 더 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이제 공공기관이고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련돼서 의무 고용 숫자만큼은 채용이 돼야 된다는 거는 맞는 건데 지금 뭐 지속적으로 이제 장애인 의무 고용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자라는 그 4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원 채용할 때 장애인이 채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하겠습니다. 복지재단에서는 뭐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조차를 불과 4명을 채우질 못해서 6천만 원의 저희 세비가 들어간다면 굉장히 좀 잘못된 집행의 사례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 공무원 조직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채용 기준에 맞게끔 저희 공고를 하고 하지만 거기에 이제 응모하시는 분들이 자격 요건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부족해서 이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제 어쨌든 간에 의무 고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노력을 하는데 그게 이제 충족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사실상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제 이렇게 이제 분담금을 내게도 되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의무 고용률을 지키질 못했어요. 2021년도에도 지키지 못했고 2022년도에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라고 보여지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최대한 노력했다라는 말씀은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나름의 노력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요건이 갖춰지는 부분들이 이제 아직은 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지금 복지를 책임져야 될 복지재단에서 이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평택시 장애인 공무원 고용 현황에서도 2022년도에 현재 미달되는 사태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2023년도에는 미달돼서 이렇게 낭비되는 사례가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2023년부터는 이사장을 비상임으로 하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비상임 체제로 한다는 거기서 지금 여비가 276만 원이 지금 차감이 된 거예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상임으로 감으로 인해서 원래 받던 상임과의 비상임의 차이는 지금 보수 관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는 그 조례 개정에 따라서 네. 부시장을 이사장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네. 부시장님에 대한 그 재단 그 출연금에서는 지출이 전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증감으로 표시를 돼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이사장에게 지출되던 뭐 여비라든지 업무 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전에 네, 요- 저희가 여기서 이제 감액을 증감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거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증감이 표시가 된 거고요. 증감을 표시한 거고 이제 전액 다 예, 전년도 삭감해서 거하고 없다. 올해 거하고 비교하니까 증감이 된 겁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저기 했었고 그러면 뭐 아까 우리 이종화 의원님 말씀하신 거나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빼면 특별히 지금 감액된 금액은 없는 건가요? 자료에도 있지만 네. 이제 전체적으로 8,900만 원 정도가 이제 감액이 된 거죠. 그렇죠. 올해 거에 비해서는. 올해 거에 비해서 예. 일단 알았습니다. 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제가 그러면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5쪽 아까 이종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바로 위에 보면 변호사 업무 대행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어떤 부분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이 비용은 저희가 복지재단에서 네. 이제 직원들에 대한 뭐 징계를 준다든지 뭐 이런 네. 사항에 대해서 이제 소송이 수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책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직원이 복지재단을 대상으로 소송을 소송할 제기했을 때 경우에 대응에 대한 예산입니까? 네. 요거는 좀 사례를 저한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판결이 났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예상 사용에 대해서 최근 한 3, 4년 정도에 대한 자료를 좀 한번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시 자체적으로 이제 고문 변호사 제도가 있고 간단한 어떤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일들에 대해서는 고문 변호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는 어떤 소송에 대한 대응에 대한 어떤 대행비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연구개발비를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보면 평택시 중장년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과 복지 서비스 연구.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2023년도 우리 복지국 예산에 용역비가 발달장애인 분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용역이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까? 지금 예산안이 올라와 있나요? 죄송한데 그거는 노인장애인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관련된 용역비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갔고, 그래서 그 용역비를 성립하겠다라는 확답도 받았고,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그 복지재단에서 이제 연구의 어떤 영역을 강화하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은 그 용역과 같이 접목해서 만약에 겹친다면 뭐 다른 용역으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이 용역과 같이 묶어서 같이 간다든지 어떤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후속 처리를 좀 결과를 좀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할지. 네, 알겠습니다. 네네. 뭐 같이 더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셔도 좋을 것 같고, 뭐 하여튼 어떻게 할지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간 홍보비가 있습니다. 그 5쪽에 보면 중간쯤에 우리 그 복지재단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좀 그런 일들이 자주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복지재단이 설립된 지가 우리시 복지재단이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많이 벤치마킹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예. 최근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한번 예전에도 몇 년 전에도 드렸던 말씀인데, 이제 벤치마킹 많이 오고 외부에서 이제 뭐 많이 오시기 때문에 기념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소통보관에서 저희가 이제 뭐 수억씩 하는 뭐 광고나 이런 것들을 뭐 서울시나 뭐 이런 많은 곳에 라디오든 뭐든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를 찾아오는 분들에 대해서 좀 인상이 남는 기념품, 홍보물품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이 좀 강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금액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좀 의미 있고 상징성 있고 받았을 때 좋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져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념품이 좀 만들어지는 게 평택시의 홍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걸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7쪽에 보면 2023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이제 어떤 집행 잔액들에 대한 부분들이 감액 편성이 됐고, 이 부분은 잘 표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예전에 예산안 심의 때나 이때 많이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인데, 이렇게 명쾌하게 잔액들에 대해서 감액해서 예산 편성이 되었다라는 걸 표시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아보기가 딱 쉽게 돼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살펴보는데 이제 지금 전기 충전소에 대한 예산이 이 안에는 별로 거의 없더라고요. 아마 지금 장애인분들 중에도 이제 전기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그리고 그 개인용 이동 수단들, 장애인분들이나 아니면 뭐 약자분들, 어르신들께서 개인용 이동 장치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각 그 복지타운들의 그런 부분들이 좀 그 강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2, 3년, 길게는 4, 5년 안에 전기 충전에 대란이 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보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인프라가 전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사회적 약자분들이 더 어딘가에서 충전할 곳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우리 뭐 제 지역구인 팽성 복지타운이나 이런 데에도 주차 시설이 충분히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장애인분들의 어떤 충전을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좀 활용이 되어지면 그분들이 더 편안하게 충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어르신들 개인 이동 장치도 복지관 왔다가 충전도 하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말씀하신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요 판단할 수 있게끔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라 죄송한데, 그 전국 기초자치단체 복지재단 협의회 이 협회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법정 단체인가요? 어떤 저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전국의 복지재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의무재단은 아닙니다. 의무는 아닌데 언제부터 납부하고 있습니까, 이거? 그거 확인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평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